반갑습니다. 박혜상의 싱생송의 박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박혜상의 싱생송, 크고 작은 모임이 잦은 연말을 맞아서 연말 모임 대미 장식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2월에 이야기를 펼쳐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해바라기 사랑으로에 이어서 오늘은 연말 모임 애창곡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아마 선명하실 거예요. 꽤 오래전이었는데 MBC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했었던 일요일 밤에 대단했었죠. 정말 그 시각에 교통이 한산할 정도로 온 식구가 TV 수상기 앞에 둘러앉아서 주병진의 그 재치 있는 입담에 깔깔깔깔 참 폭소가 터져나던 그런 밤이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 경무에 시달리시다가 일요일 저녁은 일요일 밤에 거기에 그냥 우리 가족 모두를 맡겼던 그런 정말 유명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그 프로그램 방송 현장입니다. 주병진의 입담에 술술술술 분위기가 풀려나가면서 그 유머러스한 그런 몸짓과 아주 재밌는 얘기에 정말 분위기가 한껏 치솟았을 때 그때 마이크가 옆에 있던 긴장되고 초조한 모습이 역력한 한 가수에게 넘어갑니다. 바로 노사연이었죠. 10년 무명 가수 노사연. 그 프로그램의 게스트로 그러니까 초대 가수로 초대가 된 겁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노사연은 머릿속이 하얘졌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노사연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요, 바로 자신의 여고 시절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가 돼버린 이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는 실로 파급 효과가 컸었고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모두가 정말 그야말로 혼비백산하고 포복절도할 정도로 아주 정말 뒤집어지는 그런 해프닝 상황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얘긴즉슨 노사연 씨가 여고 시절에 짝사랑한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교정에서 우연히 만났답니다. 사실은 그 체육 선생님이 먼 발치에서 지나는 거동만 쳐다봐도 가슴이 쿵쾅거리던 그런 여고생이었거든요. 근데 노사연 씨가 선생님과 마주서서 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던지는데, 노사연, 내가 말이야 너를 쭉 지켜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꺼내니까 그 여고생 노사연은 정말 깜짝 놀란 거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머 저희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걸까? 이런 생각에 네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선생님은 노사연의 이런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쭉 이렇게 봤는데 하면서 계속 말만 더듬고 있는 거예요. 그 노사연 참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그 조신한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선생님 입 끝에 모여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백하세요. 이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그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편히 얘기를 하지. 너 말이야 내가 쭉 지켜봤는데 너 저 혹시 이 투포환이가 안 해볼래? 투포환?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듣고 있던 모든 사람, 보고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정말 포복절도했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이야기 정말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방송이 끝난 직후에 프로듀서가 쫓아 내려옵니다. 노사연 씨, 다음 주에도 방송 꼭 좀 부탁드릴게요. 스케줄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자, 이렇게 해서 노사연 씨가 방송에 고정 캐스팅이 되는 그런 행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시 일요일 밤에 최고의 수혜자는 노사연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연말 모임 대미 장식곡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로 노사연의 만남,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잊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배우리 돌아오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노래를 부르면서도 다시 한 번 또 느끼게 되네요. 가히 명곡 중에 명곡이로소이다. 사실 그 노사연 씨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요일 밤에 최대 수혜자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입증할 만한 이야기들을 제가 부언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코너가 배워봅시다라는 코너였거든요. 근데 주병진 씨가 이 코너를 발상을 떠올려 가지고 아마 연출부의 회의를 거쳤겠죠. 이거 괜찮겠다. 오케이. 마땅한 사람을 찾읍시다 했는데 아마 여러 사람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주병진 씨는 한사코 노사연이란 가수를 고집합니다. 근데 왜 주병진 씨는 노사연 씨를 그렇게 고집했었냐면요. 나름대로 확실한 어떤 그 자기만의 주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배워봅시다라는 코너는 어떤 그 직종의 전문가 한 분을 모셔다가 그분에게 설명을 듣고 그 몸짓과 그런 어떤 모습을 따라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재미있게 소개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이를테면 왜 우리 그 체조나 에어로빅 같은 거 강사분들을 모시고 따라하는 이런 모습 그걸 연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르치는 대로 곧장 잘 따라해버리면 이게 무슨 프로그램에 재미가 있겠습니까? 교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능이거든요. 그래서 주병진 씨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시청자들이 보기에도 어머 진짜로 열심히 한다. 아주 진솔하게 그 마음이 다 보이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다 보여. 이렇게 수긍이 될 만한 사람. 그러면서도 몸치여서 적당한 몸치여서 그걸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사람. 거기서 일어나는 해프닝들을 재미있게 양념을 뿌려가면서 방송을 하게 되면 이거 정말 대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주병진 씨의 생각이 정말 적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노사연 씨에게 제의를 했으나 노사연 씨는 NO. 다시 제의를 했으나 재차 NO, 3차 NO, 계속해서 NO만 연발을 하니까 결국에는 제작진에서 다른 사람을 기용하는 게 어떻느냐 하면서 이렇게 다시 또 얘기가 왔을 때 주병진 씨는 거부를 하면서 한사코 노사연을 고집을 합니다. 근데 노사연 씨가 고집했던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명색이 가수잖아요. 그래도 네 가수인데 가수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노래로 이 전국을 어떻게 정말 안아보겠다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또는 유머로 그렇게 마음을 잡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노사연 씨는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배우기 컨셉이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노사연 씨에게는 고지 들리질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병진이란 사나이가 어떤 사나이입니까? 대단한 결기의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딱 이거다 생각이 되면 정말 탱크처럼 밀어붙이고 끝까지 그 결과물을 획득해오는 그런 의지의 남자거든요. 결국에는 주병진 씨가 이기게 됩니다. 노사연 씨는 그야말로 그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부탁을 하는 또 우정을 가지고 부탁을 하는 주병진 씨를 끝내 뿌리칠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 한번 응하게 됐는데 이거 첫사랑 얘기가 터져나오면서 전국이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프로듀서가 직접 내려와서 공손하게 예의를 다하면서 노사연 씨 다음 주에 스케줄을 꼭 좀 정리를 하셔서 꼭 좀 나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진정성 가지고 섭외를 하니까 노사연 씨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 결국에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에서 최고로 빛을 발한 오히려 그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 밤에를 더 크게 성공시킬 수 있었던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노사연이라는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노사연이라는 가수로서라기보다도 엔터테이너로서 그 인지도가 급상승했다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요, 맨 마지막 날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배워봅시다 코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다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프로듀서가 내려와서 언뜻 대본에도 없는 제의를 합니다. 그 제의가 바로 뭔가 하면 연출 방향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송창희 프로듀서가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송 PD께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까지 배워봅시다를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끼고 사랑해 줬었고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제작자들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로라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노사연 씨의 만남을 우리 같이 합창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마무리곡으로 노사연 씨의 만남을. 어때요? 노사연 씨 어떻습니까? 굿이지요. 노사연 씨 입장에서는. 네. 노사연 씨는 그때 직감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나에 대한 어떤 배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제의한 게 맞다 그럽니다. 배워봅시다라는 코너를 정말로 완숙지경에 이르는 그런 열심히 하는 모습과 완숙된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준 노사연 씨. 그 프로그램을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 코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고 망가져준 그런 노사연 씨에 대한 감사의 마음, 바로 그런 배려였었죠. 그걸 또 배려임을 알고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때 만남을 마지막으로 노래를 했었던 노사연. 역시 그 대인과 대인의 만남이에요. 그렇죠? 창의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만남이 전국으로 방송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만남이란 노래가 실질적으로 2명이든 3명이든 아니면 10명이든 100명이든 모인 자리에서 이 노래를 합창을 하는 습관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온 국민이. 만남이 실제로 그날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의 온 팔도 강산을 뒤덮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요일 밤에 최대 수혜자는 노사연이다. 이제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만남은 아무튼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남의 시작 이전에 노사연의 시작이 어땠던가를 여러분 조금 아시게 되면은 역시 만남은 노사연의 곡이었구나. 노사연의 맞춤곡이었구나. 노사연이 아니었으면 이 노래는 이렇게까지 국민들 가슴에 정서적으로 흡수가 될 수가 없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그걸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가 친척 중에 유난히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많습니다. 누가? 노사연 씨가. 그래서 일찍부터 대중문화 활동을 동경해왔던 그런 노사연 씨. 특히 바로 옆에 그 가수 현미 선생님, 바로 노사연 씨의 친이모님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현미 선생님의 어렸을 때부터 그 활동하는 모습을 노사연 씨는 봐온 거예요. 굉장히 동경했었답니다. 나도 이 다음에 자라서 적당한 여건이 되면 이모처럼 노래를 해봐야 되겠네. 노래로 정말 성공을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은연중에 갖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대중문화 활동에 아주 굉장히 쉽게 친근해 줄 수 있는 모든 토대가 다 닦여져 있었던 셈이었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음악 공부를 했고요. 노사연 씨는 1977년도에 단국대학교 음대에 입학을 합니다. 성악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즘에는 뭐 1등, 2등 이렇게 등위를 나누는데 그때는 대학 입학 혹은 졸업 또는 어떤 큰 시험이 있으면 1등, 2등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명예롭게 수석, 차석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노사연 씨가 차석으로 입학을 한 거예요. 2등으로 입학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모르긴 해도 아마 노사연 씨는 내내 장학금의 혜택을 받으면서 장학금으로 아마 학교 공부를 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그야말로 예전에 학습 장학생이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국대 성악과에 들어가서 정말 발군의 어떤 재량을 발휘를 해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교수로부터도 굉장히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대중가요가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데 이걸 어떡하겠습니까? 왜?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걸 어떡합니까? 결국 1978년도 그러니까 2학년 때가 되겠네요. 단국대학교 성악과 2학년에 재학 중일 때 MBC 제2회 대학가요제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게 참 얄궂은 운명이지요. 네. 대학가요제 출전을 했는데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학가요의 아주 명예로운 영예의 금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산 넘어 넘어 돌고 돌아 금회에 오르려니 금회는 헛뜨매녀 내 발만 돌고 도네. 이야, 절창이었죠. 저희들은 그때 그 상황을 다 기억을 하거든요. 긴 머리를 늘어뜨려가지고 열심히 열창하는 노사연의 학생 때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금상을 수상하고 난 뒤에 학교를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담당 교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노사연, 성악을 하든지 가요를 하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라.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그게는 두 가지 뜻이 담겼을 거예요. 차석으로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정말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성악가 제목으로 교수님들도 보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그 애제자가 실력이 정말 발군의 실력을 갖고 있는 이 애제자가 오히려 성악보다는 가요 쪽으로 자꾸만 관심을 가지고 자꾸만 밖을 기웃거리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 너는 성악가로서 우리나라 성악을 더 발전시켜야 될 그런 어떤 의무를 가진 성악학도야. 아마 이걸 새롭게 주입하는 효과를 첫 번째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요. 아끼던 제자가 성악이 아닌 가요 쪽으로 자꾸만 왔다 갔다 흔들린 듯 했는데 공식적인 가요제, 대학 가요제에 나가서 금상이란 큰 상을 받고 가요계 입문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리니까 일종의 경고, 그러니까 외도에 대한 어떤 경고가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근데 그때 노사연 씨는 그 말을 듣고요. 오히려 올 것이 왔다 하는 생각을 가졌답니다. 물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올 것이 왔다라는 얘기는 왜 이런 말을 꺼내는가 하면 노사연 씨가 사실 그 이전부터 나는 정체성이 뭐지? 성악가? 혹은 가수?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여기저기를 망설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사연 씨도 쉽게 클래식 음악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가 음악 공부였잖아요. 물론 같은 음악이긴 하지만 맥락이 다르죠. 그래서 이걸 버리자니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가 그렇다고 이걸 계속하자니 자꾸만 가요 쪽으로 마음이 가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이에서 어린 노사연, 기껏 나이가 21, 22이 더 됐겠습니까? 대학교 2학년인데 네, 아마 20살 때, 21살 때 이때쯤 됐을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노사연은 정말 어렵사리 그래 결정했어! 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전과를 하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즉 성악을 결국에는 포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느냐? 국문학과로 전과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이미 그때 결단 이전에 한 번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 결단 다름 아닌 MBC 제2회 대학가요제에 누구의 떠밀림도 아니고 자원해서 직접 참가를 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국문학과로 옮긴 노사연은요 1983년도에 님 그림자를 발표합니다. 저만치 앞서가는 님 뒤로, 이 노래 정말 고운 노래였었어요. 참 서정적이고 이 노래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가수의 길로 들어섭니다. 열심히 노래했지요. 열심히 노래했지만 무명의 길을 떨쳐내기는 어려웠습니다. 학생 신분이었잖아요. 공부에 우선해야 됐었고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 짜투리 시간에 노래를 했어야 되고 어쩌면 이게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공부와 노래를 겸하게 되는 학생 신분인데다가 특별하게 이렇다 할 만한 그런 그 짜릿한 대중성 강한 곡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무명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만난 노래가 바로 만남이었습니다. 1986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표가 되게 대중들에게 알려진 건 3년 뒤 1989년도였습니다. 만남. 이 노래 굉장한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정부 수립 이후에 대중음악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대중음악 베스트 50을 한번 집계를 한번 낸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베스트 50 가운데서 만남이 40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수만 곡, 수십만 곡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많은 노래 가운데서 40위에 올랐던 노래가 만남이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애창곡이고 국민가요라고 말씀드려도 손색이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를 하시잖아요. 40위에 오를 만큼 대중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그야말로 공인된 그런 명작 만남. 이 곡을 쓰신 분이 최대석 선생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최대석 선생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작곡가 최대석 선생이라고 안 그러거든요. 왜? 작곡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최대석 선생은 작곡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최대석 사장님이신 겁니다. 이분이 이 곡을 만드셨어요. 노사연 씨하고는 어떤 관계? 바로 막내 이모부가 되시는 분입니다. 음악을 아마 취미 삼아는 그거 하셨겠죠. 굉장히 좋아하셨겠죠. 이 멜로디의 흐름을 보면. 그런데 작곡을 하신 분이 아니라니까 아마 음악에 대해서 정통하신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멋진 곡을 기가 막힌 곡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작사를 하신 분은 노사연 씨를 오래전서부터 쭉 봐오시던 분이라고 그래요. 아마 지척에 계셨던 분 같은데 이 노사연 씨의 만남을 작사한 분 박신이라는 분입니다. 박신 선생은 노사연 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야, 저렇게 성격이 좋은 처자가 있어. 참 처음 보나 나중 보나 저렇게 참 반갑게 맞이하고 참 진솔하게 말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을 만나네. 이 만남 저 만남 또 저 만남 또 저 만남. 이렇게 많은 만남을 가지면서도 그 만남이 참 지겹지도 않은가 봐.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만날 때마다 그렇게 좋아하고 말이지. 사람을 참 좋아하시는군. 그래, 만남이야. 만남이 뭔가를 만들어 놓겠어. 하고는 쓰신 게 만남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운명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박신 선생이 만남이란 가사를 썼고 그 가사에 최대석 사장께서 글을 멜로디를 붙이고 해서 만남이란 곡이 만들어진 겁니다. 야, 이건 뭐 이모저모로 아무리 둘러 엎어치고 맺히고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운명적으로 노사연의 맞춤곡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명작 만남을 발표를 해놨는데도 사람들은 명작 만남을 못 알아보죠. 노사연 씨는 이 노래가 정말로 멋진 노래라고 알고 노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 그렇게 무명생활이 지나가던 중 무명생활이 10년 차에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10년 차에 바로 주병지 씨의 일요일 밤에 나오셔서 배워봅시다 함께 합시다 하는 제의를 받게 되고 노 하다가 나중에 결국 주병진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함께 합류를 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는 말씀드린 대로 첫사랑 여고생 시절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전국을 빵 터지게 만들었던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정말 엔터테이너로서의 입지를 완전히 굳히게 됐고 또 만남을 프로그램 마지막에 노래를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면 합창하는 합창곡으로 심지어는 교회 성가대까지도 또는 찬불가를 하는 불교계 성가대까지도 만남을 노래를 한단 말이죠. 네? 인연을 얼마나 중요시하는 그런 종교계입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게 국민가요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운명인 거예요. 이거는 운명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그대로 정말 최대 수혜자는 일요일 밤에 최대 수혜자는 노사연이었다. 이건 뭐 가장 정확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19년도에 그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지난 10월 달에 조사가 됐는데요. 우리 국민들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대중가요 1위가 통합 집계에서 만남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연령별로 이렇게 그 구분을 해놨는데 남자는 50대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30대, 40대, 60대, 70대에서 중위권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 여자는요. 30대, 40대, 50대, 60대 모두가 1위가 만남이었습니다. 아주 1위가 만남이 1위를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여자분들에게는 거의 뭐 절대적인 그런 어떤 그 종교 같은 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조사였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그 탈북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북한 전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만남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파가 됐고 어떻게 불렸을까? 이들은 또 어떤 형식으로 이런 노래를 즐길까 하는 궁금증마저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우리 탈북인 분들을 참 이렇게 자주 접하게 됐는데 그분들에게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야, 그렇다면 여러모로 봐서 통일 가요로서도 위력을 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아마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2월이 되면은 해바라기의 사랑으로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대미 장식곡 그 자체가 우연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셨지 않습니까? 자, 박혜상의 싱생송 여러분 좋아요, 구독 팍팍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히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잊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말할 수는 없지만 영원을 배우리. 돌아오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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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사랑해.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박혜상의 싱생송 다음 3부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